전북 임실, 순창, 남원 등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습니다. 기상청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와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순창군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비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유통단체는 특화된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 원칙 등을 담은 학사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임실, 순창, 남원 등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상청은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 사이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와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요 고갯길과 퇴근길에 사전 제설 작업을 하고 적설 점검 연락체계 유지와 한파 행동 요령 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벼와 대체 작목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쌀 재배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순창군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비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체 관계자들은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등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지역에서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은 370헥타르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 수도 지난 2021년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농가 수 증가와 다르게 친환경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벼 재배 농가들의 경우 안정적인 소비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배지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농가들이 거래하고 공급했던 한 지역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400여 톤 정도가 적체될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고정적인 판로처에 대해서 농가하고 농협하고 행정이 함께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로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홍보와 마련 등 다양한 판로 확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그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공공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친환경 쌀 그 생산량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계약 재배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친환경벼 재배 단지를 규모화시키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질이 좋은 지역을 특화된 대규모 친환경 재배 단지로 지정해 판로까지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순창군이 사지역에 비해서 벼 재배 면적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늘리고자 한다면, 또 그래야 된다면 어찌됐든 순창군만의 각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친환경 재배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과 지역 같은 경우는 황토 땅 구롱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기 때문에 면적이 벼 재배로 특성화를 시키고, 순창군은 다른 지역 유통업체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협조구화사는 협조를 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민간도 단체하고 친환경 단체 적극적으로 같이 상생하면서 소통해가지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더 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벼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친환경벼 생산 면적 확대와 함께 친환경 쌀 소비처와 판로책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수능은 끝이 났지만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입시 변수는 무엇인지 안수민 기자가 입시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가채점 결과로 본 올해 수능 정답률 하위 문항 15개입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의 경우 하위 1, 2, 3위 문항까지는 지난해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나머지 12개는 정답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겁니다. 미적분의 경우에도 하위 15개 문항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영어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은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었지만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증가하여 중위권 이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고,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이 수시 지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과목으로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 등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27년 만에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도 변수입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수생은 31.7%로 응시생 3명 중 1명꼴입니다.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상위권, 즉 1등급, 2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재학생들은 3, 4등급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체제를 못 마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올해는 수시 이율 인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가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가 139점 내외로 나올 것 같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만점이 147점 내외로 나올 것 같아서 약 9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년과 비슷하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역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 계열에 지원해 교차 합격하는 경우가 늘어나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입시기관이 발표하는 등급 컷이 실제와 최대 5에서 6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며 가채점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시 지원 학생들은 일단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 원칙 등을 담은 학사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졸업 전까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자율적인 교육 학사 과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실기와 면접, 논술고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 학원 수강이나 미승인 체험 학습 활동은 출석 처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는 민원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6일 남원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듣기 평가 11번 문제가 나올 때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울려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수험생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관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의견 등을 심의한 후 내년 1월 개정안을 도의회에 낼 예정입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죠. 바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제두루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 떼가 날아와 철원 평화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민통선 북상과 개발 요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목과 다리,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 한 무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평야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철원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철새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 수준으로 관측됐던 국내 제두루미 개체수는 지난해 만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서입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살 곳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루미가 이용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두루미와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향에 간섭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서식지들이 점점 좁아지는 나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사라지면 이 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낙뢰 방지용 금속선을 철거하는 등 두루미의 전기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가공지선을 철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연 표지판을 288개를 설치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손님 맞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2,084억 원은 잼버리 사태 이전 정부안대로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 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새만금 예산 증액에 다소 미온적이던 자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와 인입철도, 신공항,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간선도로 건설 사업 등이 야당 주도로 증액 의결됐다고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위로 넘겨지고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새만금 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이어 전북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부안 햇들마루 정원이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부안군 의원들은 햇들마루 정원 산책로가 어둡고 신운천 수질도 좋지 않다는 등 주민 불편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주민 수요가 높은 맨발 걷기와 같은 특색 있는 산책로 조성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지방정을 해놓고 선택적으로 그냥 뭐 주포만으로 갈 것인가 아니 특별을 갈 것인가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장과 정립이 안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에 부안군은 빠른 시간 안에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